나는 지금도 그날의 공기와 냄새를 잊지 못한다. 일본 도쿄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외국 기업 대표들과 마주 앉아 대규모 계약을 협상하고 있었다. 손에는 땀이 맺혔고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계산이 오갔다.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풀어지고 회의실에 박수가 울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우리가 해냈다. 이제 큰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자마자 방심한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사치를 부린다. 그리고 결국 다시 가난해진다. 나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번 돈을 지키고 더 크게 불릴 것이다. 여러분,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어도 몇 년 안에 다 잃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을 벌어도 꾸준히 지켜내서 결국 큰 부를 만듭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돈을 소유하는 데 머무느냐, 돈을 관리할 줄 아느냐. 젊은 시절에 나는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큰 돈을 벌었을 때 나는 기뻐서 친구들에게 술을 사고 새 옷을 사고 새 장비를 샀습니다. 이제 나도 성공했구나 하는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경험이 내게 남긴 것은 깊은 좌절감이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왜 나는 번 돈을 지키지 못했는가? 하지만 그 좌절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돈을 벌면 절대 허투루 쓰지 않는다. 돈은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 다짐은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번 돈을 곧바로 새로운 기회에 투자했습니다. 땅을 사고 장비를 사고 더 많은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지키는 습관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길의 시작이다. 하지만 여러분, 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돈을 쓰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지 않을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도 그 균형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도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 계약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 돈을 잘못 쓰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 나는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임원들을 불러 말했다. 이번에 들어오는 돈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쓰기 전에 3번 생각하고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이번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크게 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보너스는 주되 회사를 위험하게 만들 만큼 주지는 마십시오. 직원들을 위해 쓸 돈도 남기려면 회사부터 살아야 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철학을 세웠습니다. 돈은 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들어오면 우선 지켜야 하고 그 다음 불려야 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를 지키는 사람은 돈을 쥔 순간부터 더 긴장합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돈이 더 큰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부를 잃는 사람은 돈을 쥔 순간부터 느슨해집니다. 마치 돈이 영원히 계속 들어올 것처럼 씁니다. 그 차이가 5년, 10년 뒤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철학을 완전히 깨닫기 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한 번 더 방심했고 그 방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때 느낀 후회가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겠다. 나는 첫 큰 계약에서 받은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다. 계좌에 꽂힌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이제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그때 나는 너무 젊었고 돈은 내게 그저 쓰라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나는 너무 방심했다. 주위에서는 온갖 제안이 쏟아졌다. 정 사장, 요즘 주식 올라간다더라. 조금만 넣으면 2배는 먹는다. 이번에 새로 생긴 유흥업소 투자 어때? 한 달이면 본전 뽑고 돈 벌어. 그 말들이 달콤하게 들렸다. 나는 그중 하나를 골라 투자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과는 어땠을까? 몇 달 지나지 않아 투자처는 망했고 돈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번 돈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나? 분노가 치밀었다.
사기꾼 같았던 투자자에게 따지러 갔지만 이미 그는 자취를 감췄다. 그날 밤 나는 빈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돈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돈이 생기면 사람은 방심한다. 그리고 주변에는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당신은 그 유혹을 이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결국 돈을 잃는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주영, 이제부터는 다르게 산다. 다시는 남의 말만 믿고 돈을 맡기지 않는다. 모든 계약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한다. 그리고 다시는 감정으로 돈을 쓰지 않는다.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다.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3일을 묵힌다. 바로 쓰지 않는다. 모든 지출은 기록한다. 어디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본다. 위험을 나눈다.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안전망을 확보한다. 이 습관들은 내 삶을 바꿨다. 나는 더 이상 돈이 생겨도 들뜨지 않았다. 오히려 돈이 들어오면 더 조심해졌다. 하지만 이 변화는 쉽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 돈 좀 벌었으면 즐기기도 해야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즐기는 건 나중이다. 먼저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한 돈은 즐길 수도 없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부를 잃는 사람은 항상 급합니다. 빨리 벌려고 하고 빨리 쓰려고 하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반면 부를 지키는 사람은 느립니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확인하고 결국 더 큰 기회를 잡습니다. 몇 년 뒤 또 다른 큰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돼 있었다. 이번에도 수많은 제안이 쏟아졌지만 나는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다.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읽고 현장을 직접 보고 숫자를 다시 계산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답답하다고 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대답했다. 아니, 나는 예전에 배웠다. 돈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공했다. 투자금이 돌아왔고 이익이 남았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돈을 쉽게 벌려하지 말고 먼저 지키십시오. 지킨 돈이 다음 기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또 다른 시험을 준다. 나는 이때부터 회사 규모를 크게 키웠고 그만큼 위기도 더 커졌다. 외환 변동, 원자재 가격 폭등,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 회수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찾아왔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돈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현금은 생명줄이라는 철학을 세우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나는 첫 번째 큰 손실 이후 달라졌다. 돈을 지키지 못한 분노와 후회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이제부터는 감으로 움직이지 않고 원칙으로 움직이겠다고 결심했다. 그날부터 나는 내 인생에 불을 지키는 5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모든 돈에는 이름을 붙인다. 돈이 들어오면 나는 그것을 3가지로 나눴다. 운영비, 투자금, 비상금. 이 3가지를 섞지 않았다. 비상금은 절대 손대지 않았다. 이 습관은 훗날 큰 위기 때 회사를 살렸다. 둘째, 모든 계약은 내가 직접 본다. 나는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읽었다. 숫자 하나, 문구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지나치게 꼼꼼하다고 했지만 나는 말했다. 돈은 신뢰를 먹고 삽니다. 한 줄의 계약서가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셋째, 빚은 반드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진다. 나는 대출을 무조건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갚을 수 있는 확신이 서지 않는 빚은 절대 지지 않았다. 이 원칙 덕분에 외환 위기 때도 나는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넷째, 유혹을 경계한다. 누군가 달콤한 제안을 하면 나는 먼저 거리를 두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그 사이에 스스로 조사했다.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았다. 다섯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돈을 지키는 이유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다. 직원의 월급, 협력업체, 대금, 신뢰, 이 3가지를 지키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이 원칙을 세우자 내 삶은 달라졌다. 돈이 들어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더 긴장했다. 이 돈을 지켜야 한다. 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무렵 나는 회사 임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회사의 모든 자금 집행은 이 5가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떤 임원이 물었다. 회장님,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닙니까?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무서운 건 회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킬 것을 지킨 후에 기회를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하네드, 그날 이 회사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다. 함부로 돈을 쓰지 않았고 투자 제한은 철저히 검증했다. 나는 현금 흐름을 매일 점검했고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따로 쌓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자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돈을 지키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물었다. 오늘 나는 돈을 잘 지켰는가? 이 질문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결국 회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느 날 외환시장이 유동치기 시작했고 원자재 값이 폭등했다. 회사는 위기에 빠졌고 은행은 대출 상환을 요구했다. 나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돈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현금을 생명줄이라 부르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외환시장이 요동치던 그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자 재무담당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회장님,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원자재 수입 단가가 하루 만에 15% 올랐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돌아갔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대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끊기고 현장은 멈출 것이다. 나는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현금 상황부터 보고하십시오. 재무담당이 말했다. 회장님, 남은 유동자금으로는 이번 달 원자재 대금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다음 달을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중단한다. 몇몇 임원이 반발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집니다. 임금 인상 약속도 있었는데.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여러분, 지금은 사기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먼저 회사를 살려야 합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임금도 없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희생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협력업체 대표들을 직접 불러 모았다. 여러분, 상황은 아시겠지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약속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금은 반드시 지급하겠습니다. 대신 조금만 기한을 더 주십시오. 처음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회장님, 우리도 직원들 월급 줘야 합니다. 미뤄지면 힘듭니다. 나는 그들을 설득했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현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대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한 협력업체 대표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을 믿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의 눈빛에 결의가 생겼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금고를 열었다. 비상자금이 들어있는 서류 가방을 꺼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돈을 쓰지 않으려고 몇 년을 버텼다. 하지만 지금이 그때다. 나는 그 돈을 현금 흐름에 투입해 직원들의 급여부터 지급했다. 회사가 살아있으려면 무엇보다 사람을 지켜야 했다. 여러분,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현금은 회사의 피와 같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은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비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피가 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정 회장님, 대출 상환 기한이 다가옵니다.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직접 은행으로 갔다. 은행장은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다른 기업들도 지금 위험합니다. 상환 계획이 없으면 회수해야 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저희 회사를 믿으십시오. 이 위기를 넘기면 더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회수를 하면 은행도 손해입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은행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습니다. 단 다음 분기까지 현금 흐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입니다. 낭비할 시간도 한숨 쉴 여유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불필요한 회의, 불필요한 비용 모두 없애십시오. 현장은 1분이라도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전쟁터처럼 바뀌었다. 낮에는 현장에서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밤에는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매일 현금 흐름 보고를 받으며 숫자 하나하나를 점검했다. 여러분, 이것이 돈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위기 속에서 지키지 못한 돈은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켜낸 돈은 회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더 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신뢰가 돈보다 더 값지다는 철학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외환 위기 속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돈이 아니라 신뢰가 흔들릴 때였다. 어느 날 중요한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다. 정 회장님, 이번 납품 건 말입니다. 기한을 못 맞추면 우리도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손해금은 내가 개인 돈으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결정은 위험했다.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내가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신뢰를 잃으면 돈도 기회도 다 잃는다. 그날 밤 나는 직원들을 모아 말했다. 여러분, 나는 방금 내 개인 재산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행동뿐입니다. 기한을 맞춰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현대의 명예 문제입니다. 직원들은 술렁했다.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고 말했다. 회장님, 저희도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야간 작업 더 하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그 말이 끝나자 곳곳에서 우리도 하겠습니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날부터 현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누군가는 식사를 줄여가며 일했고 누군가는 밤새 기계를 돌렸다. 나는 매일 현장을 돌며 사람들을 격려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이번에 끝내면 우리가 이깁니다. 드디어 납품일이 다가왔다. 트럭들이 줄지어 공장을 떠나는 순간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기한 하루 전 우리는 모든 물량을 마쳤다. 거래처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와 말했다. 정 회장님,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셨군요. 해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돈보다 약속을 먼저 지킵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가 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 거래처에서 더 큰 계약을 우리 회사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회장님, 이번에 손해본 거 다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나는 신뢰를 돈보다 먼저 지킨다 했습니다. 신뢰는 결국 돈보다 큰 돈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불을 잃는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면 화를 내고 신뢰를 깨트립니다. 하지만 불을 지키는 사람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큰 길을 봅니다. 그 차이가 5년, 10년 후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또 하나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돈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환시장의 불안은 계속됐고 회사의 자금줄은 여전히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이 마지막 위기를 넘기기 위해 내 개인 자산까지 담보로 걸고 싸운 이야기를 하겠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결단이었다. 마지막 위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시험했다. 신뢰를 지키고 큰 계약을 따냈지만 여전히 현금 흐름은 불안했다. 어느 날 재무 담당이 다시 보고했다. 회장님, 이번 달은 버티지만 다음 달 자재 대금이 문제입니다. 외환이 안정되지 않으면 부족분이 생깁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내 개인 자산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를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임원들이 놀라며 말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지금은 나부터 걸어야 합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직접 은행으로 갔다. 은행장은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 회장님, 직접 오셨군요. 나는 서류를 꺼내놓았다. 여기 내 개인 부동산 명세입니다. 이것을 담보로 걸고 대출을 실행해 주십시오. 은행장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사제 전부 아닙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다. 오직 앞으로만 간다.
회사를 돌아오자 직원들이 모두 내 앞에 섰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제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걸어주십시오. 이번 달 우리 모두 마지막 힘까지 쏟아부읍시다. 이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외쳤다. 회장님, 저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 외침이 현장을 울렸다. 그날부터 회사는 완전히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현장에서는 교대조가 밤낮으로 돌아갔고 사무실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모두 줄어들었다. 나는 매일 현장을 돌며 사람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버팁니다. 이 위기 끝에 더 큰 길이 열릴 겁니다. 며칠 후 자재가 도착했고 공정은 정상화되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길이 보인다. 버텼다. 끝까지 왔다. 여러분, 불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신의 재산까지 걸어서 길을 이어갑니다. 반대로 불을 잃는 사람은 중간에 멈춥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더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위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확신했다. 이 길 끝에는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가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불을 지키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게 해줄 것이다. 자재가 들어오고 공정이 다시 정상화되자 현장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다. 밤낮 없이 이어지던 작업 덕분에 일정은 점점 회복되었고 드디어 마지막 주가 되었다. 그 주 월요일 아침 나는 전 직원을 모았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번 주는 잠을 줄여서라도 끝내겠습니다. 그날부터 현장은 전쟁터 그 자체였다. 굴착기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혔다. 나 역시 매일 현장에 나가 사람들과 함께 철근을 나르고 콘크리트 양을 확인했다. 어떤 직원은 손에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드디어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완공 보고서를 고객사에 보냈다. 하루 뒤 고객사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왔다. 그는 완공된 현장을 꼼꼼히 살피더니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정 회장님, 솔직히 이번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끝낼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힘껏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증명했습니다. 그 순간 현장 전체가 환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고 어떤 이는 땅에 주저앉아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끝까지 가길 잘했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버틴 이유다. 며칠 뒤 회사 전체 회식을 열었다.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잔을 들고 말했다.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 쳤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나는 깊이 깨달았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땀과 약속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킨 것이었고 그 결과 돈도 따라왔다. 여러분, 불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위기 때 사람을 먼저 지킵니다. 사람을 지키면 회사가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야 돈도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우리 회사의 신뢰도를 높였고 더 큰 기회를 불러왔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이 성공 이후 회사를 어떻게 키우고 내가 어떤 철학으로 불을 더 단단히 지키며 불려나갔는지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현장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홀로 완공된 구조물 앞에 섰다. 콘크리트는 아직도 따뜻했고 새벽 공기에는 시멘트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겼다. 끝까지 버텼다. 그리고 지켜냈다. 며칠 뒤 전 직원을 모아 강당에서 마무리 연설을 했다. 사람들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뿌듯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힘들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갔고 그 결과 회사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같은 기회를 받고도 어떤 사람은 잃고 어떤 사람은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약속을 깨지만 어떤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그들의 눈을 바라봤다. 여러분, 부자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지키는 습관, 책임지는 습관, 끝까지 가는 습관이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그 순간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강당 가득 박수가 퍼졌다.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뒤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이제부터 더 큰 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번 돈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돈보다 신뢰를 먼저 지켜라. 둘째, 현금을 생명줄처럼 관리해라. 셋째, 유혹보다 원칙을 선택해라. 넷째, 사람을 지켜라. 사람이 회사를 살린다.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빛났다. 나는 마지막으로 외쳤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강당이 환호로 가득 찼다.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현대는 이제 더 단단해졌다. 이제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돈은 쉽게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한순간의 욕심보다 미래를 보십시오. 당장의 편안함보다 길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끝까지 지켜본 적 있는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인지 잃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나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래서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삶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강당은 다시 한번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확신했다. 길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었기에 지금 여기 서 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길을 걸으십시오. 불을 만들고 지키는 길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걷기만 하면 됩니다.